소개를 시켜드리게 됐는데, 그 앞서서 잠시만 제가 음악 분야다 보니까 뭔가 좀 비디오를 재생을 해야 돼서 오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차이코프스키의 음악이고요. 지금 보시면 연주자는 없습니다. 지금 이거는 실제 루빈스타인이라는 그 명 피아노 연주자가 있었는데 그분을 그대로 복제를 해서 이렇게 실사화를 했는데 지금 저 뒤에 빼고 있는 저 연주자들과 협연을 한 겁니다. 이제 이런 게 무엇이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여기 이 작품에 같이 연구자로 참여를 했는데, 루빈스타인이 이제 지금 보이시지만은 그때 영상물에서 그러니까 일종의 보면은 의학적으로 보면은 약간 DNA라고 할 수 있죠. 음악적 DNA를 추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면은 그분의 타이밍과 그분의 연주의 세기와 강도, 그 다음에 그 각각의 노트들 간의 유기성, 이런 휴먼 팩터들을 추출을 해서 그 다음에 실제 연주자와 섞은 다음에 그거를 저렇게 2.0이 되는 미디 2.0이라고 하는데, 스타인의 피아노를 가지고 협연을 하게 된 형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 연구의 주제가 보시게 되면은 알고레이브라는 거가 있습니다. 알고레이브. 자, 요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고리즘하고 그 다음에 문화적인 요소인 레이브 문화 두 개를 합친 게 바로 저 알고레이브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는데요. 사실 제가 이걸 시도를 많이 했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제가 이런 쪽 얘기를 하면 바로 자버리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몇 해 실험을 통해서 하나의 이제 형태를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수업에 응용을 했었고 나온 데이터 값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실 음악이라는 거는 수학과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그 수학이라는 왜 연관이 되어 있냐면 그 피치 정보와 그다음에 타이밍 정보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과거 모차르트 때부터 그다음에 과거 예전에 있던 사람들 작곡가들도 저렇게 예를 들면 주사위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창조적인 걸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 다음에 저렇게 역행 캐논이라고 해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면서 다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형태를 만들어내는 시도들이 계속 발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 연구의 모티베이션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러한 창의력을 어떻게 우리가 컴퓨터와 연결시켜서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음악들이 이런 어쿠스틱한 악기를 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이 컴퓨터 베이스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을 시킬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게 된 거고, 두 번째로는 교수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은 미디어가 너무나 과잉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쉽게 이런 영상물이라든지 음악물이라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지 못하고 지속이 되지 못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번뜩이는 창의력이 필요하게 되겠는데요. 교수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굉장히 좀 유치할 수 있는데 보시게 되면은 그랜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랜절. 이것도 보시게 되면은 젊은 애들이 만든 일종의 밈 같은 건데, 그랜드와 우리나라의 절을 합쳐갖고 저렇게 더 높은 수준의 절을 하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요새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은 한 가지를 알려주면은 서로 다른 자신의 캐릭터들을 붙여서 다르게 어떤 창의력을 발산을 한다라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지금 일종의 짤 형태로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 그런 거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보게 되면은 어떤 하나의 코드가 연결되고 모듈레이션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알고레이브 같은 경우는 바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아주 좋은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잠깐 보시게 되면 이 알고레이브 같은 경우는 그렇게 출시가 오래된 건 아닙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자, 2011년도가 초기 단계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년도까지 이제 성장기, 그 다음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내가 실시간적으로 코드를 만들면서 그걸 가지고 음악으로 만들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저 뒤에 보이는 백그라운드로 비주얼을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같이 영상이나 음악 같은 경우는 다 만들어 놓고 그걸 플레이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요거는 만드는 과정을 청자들과 공유를 할 수가 있고, 청자의 느낌, 요구를 따라서 바꿔버릴 수 있고, 그렇게 소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게 바로 이 알고레이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를 가지고 청자들과 교류를 하기 때문에 서로 클럽 문화가 더해져서 정말 많은 일종의 이태원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댄스, 그 다음에 뭐 힙합적인 뭐 이런 것들이 막 붐을 타고 전 세계로 지금 확산이 되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공연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그러면 이런 알고레이브의 장점은 뭐라고 볼 수가 있게 되냐면, 우리가 음악을 배우려면은 어렸을 때부터 이 머슬 메모리를 하기 위해서 그 학원에 가서 막 이렇게 배우고, 뭐 마찬가지 노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얘네들은 그게 아니라 진입 단계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그 코드적 지식을 넣으면 음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얘네들은 우리 저희 전통 음악 같은 경우는 어떤 화성학이라는 걸 이제 배우게 되겠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규칙이 없이 일종의 그 신텍스만 맞게 되면은 얼마든지 재생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잠깐만 예시를 보시게 되면요. 자, 여기도 지금 4명이서 콜라보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한쪽에서는 비주얼을 만들어내고, 한쪽에서는 저렇게 서로 다른 음악적 요소들을 융화를 하면서 실시간적으로 음악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과정 자체를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집에 있으면서도 저쪽 미국에 있는 나라와 있는 친구들과 음악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다른 계열에 있는 애들과 음악을 할 수 있는 아주 그런 형태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연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스토리텔이라는 문법 체계가 언어 체계가 있는데요. 아니, 언어 체계는 아니고 툴이 있는데, 그거와 그 다음에 하이드라라는 비주얼 체계, 자, 그 다음에 요거를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플럭이라는 요 세 가지를 이용을 해서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스트루델 같은 경우는 이름은 사실 빵입니다. 빵. 베스터즈라는 그 영화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크림을 발라먹는 요 빵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 빵이 왜 이렇게 툴이 됐는지는 아직까지는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자, 혹시나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빵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해하실까봐 스트루델을 한번 틀어봤고요. 자, 스트루델의 핵심 요소는 이 알고레이브의 거의 그 핵심 초기 멤버인 맥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들이 쓰이는 툴이 이제 타이달 사이클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영감을 받은 툴이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자바스크립트를 이용을 해서 구동이 되는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사운드 생성도 할 수 있고, 이펙팅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음악적 문법 체계를 대입을 해서 변형 발전을 할 수 있는, 즉 댄스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악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체계를 가지고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이드라 같은 경우도 오픈소스로 되어 있는 마찬가지 자바스크립트로 구동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들을 결합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재밌는 요소들을, 그리고 인터랙티브한 요소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툴이 되겠습니다. 자, 라이브 코딩의 핵심 요소 같은 경우는 바로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저 왼쪽 편에 있는 게 바로 이제 저희 음악 쪽에서 사용하는 모듈러 신디사이저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이거 뭐냐면 하나의 일종의 컴퓨터 부품 같은 것들을 이렇게 나열을 해두고 입맛대로, 그 다음에 이쪽 신호를 이쪽에다 꽂고 이쪽 신호를 막 마음대로 꽂으면서 여러 가지 컴플렉시티를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저 모듈러 신디사이저가 되겠는데요. 그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라이브 코딩 같은 경우는 이 청자들과 그 다음에 청자들의 반응을 보면서 갑자기 뭐 다르게 만들어낸다거나 뭐 이런 요소들을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라이브 코딩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뭔가 틀린다 하더라도 음악이 멈추는 게 아니고 그대로 계속 갑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사실 틀린 티를 안 낼 수도 있고요. 자, 그러한 장점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을 데리고 이렇게 각 주차마다 각 태스크를 부여를 해서 10주차로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은 비주얼을 만들어내고 한쪽에서는 코드를 입력을 하면서 이 학부 학생들이 재밌게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키노트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좀 깨졌는데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이제 연구를 시작을 했냐면 이 알고리즘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이제 창의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음악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요새 콜라보레이션인데 이 협업을 어떻게 이끌어내는지를 관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먼저 시스템 사용성과 협업 효율성, 창의성 발현, 그 다음에 어떤 기술적 문제가 있는지를 이런 방법을 통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로그 기록을 통해서 코드 변경을 얼마나 했는지, 그 다음에 세션 참여도는 또 어떻게 하는지, 횟수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코드의 복잡도라든지 패턴 구조 확장성 이런 것들을 전문가를 옆에다 붙여서 멘토와 같이 하는 형태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층 인터뷰와 설문지를 통해서 관찰을 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러한 형태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PPT여서 그렇지 발매되는 논문에는 좀 더 체계적으로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큰 핵심은 여기 보시면 성장률이 이 A, B, C 그룹으로 제가 나눴는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A 그룹이 제일 못하는 그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A 그룹에서 가장 큰 성장률을 보이는 것을 관찰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알던 어렵거나 아니면 기존에 알던 복잡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마음대로 길을 정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새로운 것들이 파생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크게 주요하게 작동을 했다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 성장률은 이제 많이 관찰이 되었는데 당연히 제가 C그룹을 잘하는 팀으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C그룹이 상위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제가 설정한 태스크 4, 5, 6 구간에서 제일 좀 많은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그 학습을 하면서 발견된 여러 가지 규칙들을 변형하는 구간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서 이 학생들은 조금 더 창의적으로 다른 형태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러한 지점들이 관찰이 되었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면 하겠습니다. 질문하시죠.